중국 첫 상영을 앞두고 있던 일본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예약 판매한 표는 모두 환불됐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이른바 한일영 중 하나입니다. 初吻、昨日青春等等日本影片原定于今年内上映，但目前还没有确切的档期信息。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취소됐습니다. 온라인에선 특정 일본 기업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불매 대상을 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不排除今后中国消费者在国内减少购买日企产品，这可能对部分日系品牌造成冲击。 중국의 전방위적 실력 행사 속에 양국 외교 담당 국장들이 만났지만 거리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악질적이라고 표현하며 거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在磋商中，中方就日本首相高市早苗涉华错误言论，再次向日方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 매체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회담 직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를 부리는 중국 측과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일본 측의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일본으로선 굴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영상인데 일본의 기선을 잡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어젯밤 한중 정상이 참석한 만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무언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박 위원장은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며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박 위원장과 함께 중국에서 K-팝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직접 제안했고 그 말을 들은 시 주석이 즉석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불러서 지시하는 모습을 봤다고 SBS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뒤 8년 넘게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한중 정상이 문화교류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눈 셈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어젯밤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한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의 한중회담 보도에선 인적 왕래와 관련한 시 주석의 제안만 언급됐을 뿐 문화 교류와 같은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박 위원장의 대중문화교류위도 시 주석과 박 위원장에 대한은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며 과도한 해석은 성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제 에이펙 정상 만찬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란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또 세계 단판으로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외교 총력전이 펼쳐진 한 주였는데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홍윤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보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총평이 좀 엇갈리던데. 자, 홍윤익 원장께서는 외교 전문가로서 중립적으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중립적으로 줘도 90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군요. 대약점이죠. 네. 네. 어떤 이유에서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 주제 자체가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인데 미국이 지금 여기 리더격인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주 선언이라고 하는 모든 회원국의 그 의견을 집약해서 컨센서스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졌던 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이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세 나라가의 양자 정상회담을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네. 거기다 덤으로
젠슨 황으로부터 네. 엄청난 26만 장의 GPU인가요? GPU, 예. 예. GPU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성공하고 이 다자회의를 성공해서 한국의 외교력을 입증했고 실용 외교가 역시 좋은 외교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네, 90점도 좀 짜게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아주 정말 그 여건에 비하면 네. 최상의 효과다. 네. 자, 에이펙 정상회의 끝에 이게 경주 선언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네.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다행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문구가 빠진 건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까지 있었어도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고 밤을 새워서 마지막 날까지 이 문구를 작성도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그 절충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최고 강대국은 아직도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없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자유무역 문구를 빼고 WTO 자를 이제 빼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강요 회의에서도 그 합의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WTO와 자유무역 내용을 넣고 최고의 선언이라고 하는 경주 선언에는 그거 자체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무역은 안 했지만 무역의 뭐 지능을 도모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서 활발한 무역이 네. 되도록 한다. 또 문화 창달, 또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 창조 외교. 이것도 에이펙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넣고. 그래서 이 경주 선언을 도출한 것이 한국의 외교적 지도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 이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小米小米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점 확인해 보십시오. 차치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의 전자제품을 통해서 백도어로 정보를 빼낸다. 네.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외교적 농담이었는데 네. 의외로 시진핑 주석이 그 농담을 더 받아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부터 중국의 화웨이 제품이 네. 백도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 정보를 빼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차 대전 이전부터 네. 미국이 스위스에 있는 모 회사, 엄청난 회사를 통해서 네. 전 세계의 통신 정보를 다 빼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해봐서 아는 거죠. 백도어라는 게 이게 아무도 들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그런 짓을 한다라고 완전히 중국 나쁜 나라라고 만들었는데 혐의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예. 미국은 2차 대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엔 또 엔비디아 제품이 또 뭐 그런 게 백도어 할지 모른다 또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거를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격이 없는 이렇게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신뢰가 되는 농담이죠.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네. 신뢰가 되는 농담인데 이거를 웃으면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저 대화는 미리 좀 조율한 걸까요? 아니면 애드립일까요? 설마. 아니 근데 저 시진핑 주석이 저 농담을 받아치는 게 네. 되게 절묘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지도자는 네. 농담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칸칸 영매의 호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더라니까요. 혹시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그 개그 예. 저 유머 감각이 예. A급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전 이렇게 조율을 해서 네.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본하고 없어. 정상회담 할 때는 네. 한마디 조커가 없었어요. 일본하고 정상회담 할 때는 거꾸로 그 다카이치를 그냥 내리치고 무라야마 그 중요한데 왜 이렇게 존중 안 하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한중 정상 사이에 신뢰가 상당히 쌓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일단 한중 정상회담의 그럼 가장 큰 결과물 뭐라고 보십니까? 핵 잠수함 그것에 대해서 별 뚜렷하게 지적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인터넷 범죄 이거를 공동 조사하자고 시진핑 주석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FTA 2단계 협상도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거 하자 그랬어요. 네. 금융이나 서비스 부분 2단계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전향적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한한령에 대해서도 뭐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이것도 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정상회담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순조롭게 예.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또 우리 정부가 또 뭐 대통령이 또 중국을 또 머지않아 갈 것 같아요. 가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핵 추진 잠수함, 서해 구조물 같은 껄끄러운 의제에 대해서 속 깊은 대화는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속 깊은 대화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뭐 방금 나온 뉴스잖아요. 네. 핵 잠수함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론 아예 언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모순이 있는 거를 순조롭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할 때 그 모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사용했는데 요번에 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통 안 하다가. 네. 그래서 역시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은유법이나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용어를 구사하는구나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걸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에게 한한령 하듯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다행입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가 자, 우리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뭐 중국에 더 친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미국에 더 경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한테 하도 돼가지고 그렇죠. 하도 돼서 이제는 한중 관계가 좀 제대로 됐구나.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한한령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네. 계속해서 미국이 막 뭐 압박하고 밀어닥치고 막 그러고 그런 차제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부터 하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또 G7 정상회담 또 서방하고 계속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우리가 지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중국을 우리 대통령이 못 가신 건데 그 중국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거고요. 일단은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했다 그럴까? 네. 이렇게 너무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법한데 요번에 이제 다시 반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이제 또 중국을 방문해서 네. 또 좋은 또 환담을 나누고 가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한중 관계가 뭐 제가 사드 사태 때 네. 베이징 특파원으로 3년을 있어봐서 하는데 그러셨어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인데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한한령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한령은 냉철히 말해서 중국은 하여튼 자기네들이 부과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죠. 예.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서서히 한 발짝 두 발짝씩 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완전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그 만찬장에서도 우리 박진영 씨인가요? JYP. 네, JYP. JYP 대중교류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 한국 가수들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베이징 공연을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왕이 부장한테 지시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것이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다려 봐야 되지만 일단 시진핑 주석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또 안보 분야에서 수건 사업이던 이 핵추진 잠수함. 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좀 공급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약간 다소 엉뚱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그것도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화끈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3,500억 달러 협상을 하면서
모든 우호적인 마음은 다 태도는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합의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어가면서 아무리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요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계속 안 되니까 나름으로 이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제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우리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메시지를 줘서 네. 우리의 최종안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됐는데 어쨌든 간에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갑 프로젝트고 네. 2천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를 사실은 우리가 1,000억 달러 이전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를 더 2천에서 깎으려면 다른 부수 조항들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2천억 달러를 받고 10년 분할로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항 그리고 투자처를 상위해서 하는 거 네. 등등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따로 또 협상해서 또 네.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또 다른 주인공 단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에 이어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회자된 이른바 깐부 회동 알고 봤더니 젠슨 황 딸의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Thank you, sir. This is my daughte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a'am. Such a lovely Welcome, 따님이거든요. She's your daughter. Indeed. 사람 믿어지는데 너무 젊으세요. You look too young to have a daughter this old. Not bad, right? She's 34 years old. 우리나라는 그 비밀인데.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I made it up.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And I heard you ring the golden bell as well. This is my Chimek brothers.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All of you heard it here. Mr. 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 치킨값을 지금 골든벨을 젠슨 황이 울리고 젠슨 황이 돈을 냈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재용 회장이 냈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냈다라고 네, 합니다. 부자니까 네가 내라 뭐 이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자는 자기가 더 부자인데. 훨씬 부자죠.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우선 공급. 네. 자, 엔비디아도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뭔가 이 속에 맞으니까 공급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니까 그 HBM이 없으면 GPU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만 사람인데 사실 대만해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HBM을 만드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니까 거기다 준 거고요. 거기다 이제 그 현대차나 뭐 네이버는 겸사겸사해서 이제 받게 된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이 GPU라는 게 우리한테 팔면서 생색내면서 파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이제 셀러스 마켓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이게 공급이 수요보다 딸리니까요. 딸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확보한 건 정말 획기적인 거였고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하러 갔을 때도 블랙록 회장 만났잖아요. 네. 1경 7천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 회장도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자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젠슨 황도 거기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AI 기술의 속도를 좌우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거기에 방향은 한국이 정한다. 그래서 GPU가 실현되는 현대판 산업혁명을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차후에 뭐 AI라든지 IT, 그다음에 의료, 로봇, 통신, 또 제조, 또 자율주행 이런
엄청난 하나하나만 해도 다 엄청난 네. 그 분야들을 다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정말 대단히 저는 기쁘고요. 네. 정말 우리가 도약의 발판을 닫았다. 너무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